자, 8번, 11번에 보시면, 자, 과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저번 시간에 한번 좀 정리했던 것 같은데요. 과자, 무슨 과자라고 그랬죠? 적다. 소수란 뜻입니다. 소수. 그 다음에 두자는 머리 숫자니까, 자, 결국 과두제란, 자, 소수의 사람들 혹은 엘리트 집단이 국가의 어떤 최고 기관을 조직해서 행하는 정치 체계.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두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 보면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거기서도 예를 들어 뭐 어떤 우리가 어떤 민주당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민주당 중에서도 또 대표를 뽑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당의 그 대표성을 띠게 만든단 말이죠. 자, 이런 걸 과두제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는 원래 정치 분야의 용어였지만 오늘날은 이게 사회 경제 분야에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독일의 정치학자인 미엘스는, 자, 여러분들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이 미엘스가 그냥 나왔어요, 직접. 자, 조직이나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이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제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엘스는 지금 과두제적 현상이 점점 조직이나 어떤 조직, 어떤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여기는 사회 경제 분야의 어떤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이런 소수에 의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 자, 일반적으로 조직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조직은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관료의 뜻이 뭐죠? 관료? 관료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나 여기 어떤 관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에 따라 정보와 어떤 권력이 소수에게 편중이 되고 다수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원래 목표했던 바와는 달리 과도제가 형성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이 목표는 뭘까요? 누구나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조직이 구성이 됐겠죠? 그럼 조직 구성원들이 똑같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이것이 그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하고 어떤 소수 대표자의 의견만이 반영되는 이런 사회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엘 씨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 독일의 정치 체제인데요. 자, 독일의 이 사회주의 정당 및 그다음에 혁명적 노동당이 바로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답니다. 미엘 씨는 그럼 이 기억에 있는 이 정당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결국 과두제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밑에. 그는 보수 정당의 경우 선거 인단을 제외하면 본래 그들이 지닌 과도제적 경향이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사회주의 정당 및 혁명적 노동당의 이 과도제적 경향에 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자, 이들 정당이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표방했던 것이 과도제의 부정이었단 말이죠. 자, 이 동그라미 기억에 있는 사회주의 정당이나 혁명적 노동당은 과두대, 그러니까 어떤 소수에 의해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권력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정당들인데, 저 모순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과도제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밑에 다시 말해서, 자, 이론적으로 지금 이들 정당의 근본적인 목표가 모든 형태의 과도제에 대한 투쟁이었으므로 이게 바로 과도제를 부정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부정을 했었는데, 자, 그러한 정당의 과도제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조직에도 이 과도제적 경향이 내재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러면, 자, 이런 정당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것들, 사회 경제적 분야의 어떤 단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과도제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국가의 통치권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군주정이라고 하고요. 그것도 군주제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수가 장악하고 있으면 이걸 귀족정, 그다음 모든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바로 민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동그라미 기업의 정당들은 어떤 것을 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정이겠죠. 자,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정권을 잡고 났더니 뭘로 바뀌어 버렸어? 소수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과도제 쪽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야.
자, 미엘스는 민주정이 귀족정과 같은 과도제로 변해가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자, 한 정당이나 그다음에 집단 내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을 개인과 대중과 자, 조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이 정당에서 바로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엘리트 집단이라는 얘기했었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 그리고 이 지도자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자질과 내면적 욕구가 바로 과도제 이행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 바로 여기 집단에 있는 지도자 집단이니까 엘리트 집단 또는 소수를 얘기하는 거죠. 소수 집단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 대중입니다. 지도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 당원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지도자에 비해 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그리고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자, 욕망 등으로 정당이 과도제로 이행하는 것, 옮겨가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자기가 뭔가 앞에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꼭 뒤에 따라가는 존재, 누군가를 숭배하는 존재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자, 요번에 정당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조직에서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내부적으로 비대해진 조직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적으로는 다른 정당과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과도제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미엘스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 어떤 거? 개인, 대중, 이 조직에 주목하여 과도제 이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정당은 소수에 의해 운영되던 조직이나 집단과 달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그 구성원들이 지도부,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개인이라고 봤죠? 그리고 대중으로 분화가 돼. 그걸 숭배하는 대상인 대중으로 분화가 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정당 규모상 대중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자, 조직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뛰어난 자질을 지닌 개인들이 지도부를 형성하게 되고 그들은 이 지도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의식하고 자신의 역량을 자신하면서 바로 역량이라는 것은 업무 수행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자신하면서 자신의 지성, 지적인 능력과 그다음에 웅변력 등으로 대중을 유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이크 잡고 그 연설하는 이 국회의원들 하나같이 말빨 세죠? 자, 바로 이런 웅변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중은 지도자와 비교되는 자신의 무능력을 통찰을 하게 되고 자, 다른 정당인과의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자는 내재해 있던 지배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대중은 그러한 지도자를 우월한 존재,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의 숭배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자, 이걸 오른쪽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 봤어요. 자, 지도자와 대중. 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체제로 나눠진다면 자, 지도자는 지금 대중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게 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비해서 대중들은 자기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지도자에 대한 숭배의 욕구가 있고, 자, 이것이 이렇게 서로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갑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정당과의 경쟁 이기기 위해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의 신속성이 중요해지면서 정당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조직이 강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점점 과도제의 성향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직업적 지도자는 자, 관료가 되고, 이 관료, 바로 어떤 직업적 관리.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의 어떤 공무원들 같이 그런 것이 되고, 자, 대중과 지도자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대중과 사별되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절대화되면 파면될 수 없는 바로 뭐가 돼요? 자, 종신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자,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내재한 지배욕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이 과도제를 부정했던 정당에 필연코 과도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자, 이게 누구의 주장? 미엘스의 주장이 되는 거죠. 자, 미엘스는 이처럼 아무리 민주적인 조직이라도 과도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과도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과도제 철칙을 주장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은 미엘스의 주장은
자, 또 순환론적 역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다. 이걸 비판하는 식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자, 지금 미엘스가 말하는 거 너희는 그냥 지금 순환론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맨 처음에 민주제와 같은 다수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결정을 하는, 자, 이런 어떤 조직에서 당연히 필연적으로 뭐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과두제와 같은 소수에 의한 의사결정기관들이 생겨나게 되고, 단체가.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뭐가 또 생겨나요? 민주정 같은 이런 게 또 나오고 이게 계속 순환 반복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자, 과두제를 철칙으로 보는 한은 바로 민주화의 어떤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과두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여기서 그걸 인정하면, 자, 바로 역사는 과두제화와 그다음 민주화가 상호 반복되는 순환 과정을 지속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도제는 언젠가 민주화로 바뀌고 또 민주화는 또 결국 어떻게 또 소수 집단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과두제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과도제를 벗어날 수 없는 역사의 철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 바로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반대하는 미엘스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대중의식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엘리트 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민중은 그렇게 나약하거나 어리석은 존재도 아니다. 아니다. 지금 늘 어떤 지도자를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누구를 바로 이 지도자에 대한 뭐도 있을 수 있어. 이 과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민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중의 무능력과 어리석음이 조직의 과도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변하지 않는 인인이 되고 있기 때문.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미엘스가 지금 이걸 이렇게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걸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런 점에서 과도제에 대한 미엘스의 주장은 민주주의 사회를 대중이 주도해야 한다고, 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풀어내야 할 어떤 하나의 큰 숙제를 남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의 숙제는 결국 대중들은 어떠한 존재해야 돼? 단순히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의 주체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은 우리 대중들이 풀어야 될 숙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 가볼까요? 자,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미엘스는 순환론적 역사관을 비판했나요? 아니죠. 자, 미엘스는 외려 순환론적 역사관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고, 이걸 반대로, 그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이 미엘스가 이런 순환론적 역사관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지금 이걸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니까. 자, 나머지 1번부터 해서 이 노란색 칠해진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과두제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었고, 이것이 사회 경제 분야까지 확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미엘스는 과두제 출현이 조직 집단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규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과두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자, 귀족정이나 민주정과 다르게 군주정에서는 한 사람이 어떤 독재적 권력이나 이걸 통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군주정, 군주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미엘스는 과도제를 이행해 개인, 대중, 조직이란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았죠. 자, 답 5번. 자, 미엘스가 이 독일에 있는 그 사회주의 정당 및 혁명적 노동당을 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자, 뭐를 여기서 주장하기 위해서? 얘들은 지금 처음에는 과두제를 지금 어떻게 붕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얘들이 과두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은 모든 형태의 과도제에 대한 투쟁을 근본적 목표로 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들이 그런 성격을, 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야? 얘들 봐라. 얘들도 지금, 애들 반대했던 애들도, 과도제를 반대했던 애들도 지금 과도제로 돌아서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10번입니다. 자, 니은에서 과도제의 어떤 이행 과정인데, 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대중들은 어떻게 되나요? 과도제가 시행되면? 결국 지도자들에 의해 숭배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숭배 욕구는 커지지만 자, 지배 욕구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긴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지배 욕구는? 이거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답은 여기 3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고개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 미엘스의 주장을 평가해야 합니다.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정당 내에서 권력은 소수의 지배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집단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엘스의 주장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미엘스는 소수 집단. 좀 더 정당이나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수에 의해서 권력이 지금 이렇게 집중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수의 이해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해 집단의 영향력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또한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핵심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자, 그럼 미엘 씨의 주장은 맞지 않겠죠. 얘들 이 보기를 근거해서 미엘 씨의 주장을 분명히 반박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대중보다 지도자의 능력을 중시해서 대중의식의 발전 가능성을 너무 간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간과?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걸 무시했다? 이 정도니까. 그만큼 이 대중들은 그렇게 무지하지도 않고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답 1번.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